예, 7월 26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B&D 블랙컵. 사실 넘버링급 대회라 지금 미디어데이도 역대 최단 기록에 기록을 갈아치워버렸고요. 엑소더스보다 더 빨리 팔렸습니다. 와우. 예. 근데 이게 미디어데이 기록 가지고 왜 그러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저희 운영진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미디어데이 팔리는 속도에 비례합니다. 직관 티켓 팔리는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심상치 않다. 그런데 이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가져다 준 수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이퍼입니다. 아하. 오랜만이다. 한 1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티그도 선수. 그때 저한테 지고 난 뒤 쓸쓸하게 집에 갔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우리가 이 블랙컵 출전을 위해 대한민국 알파팀을 뽑는 국대 수련원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하이퍼가 데뷔전인데도 불구하고 그쵸. 티그루를 꺾고 올라갔으나 리바이의 얌바에 당하면서 알파팀에 뽑히지 못해서 아니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뭐하냐고 뽑히질 못하는데. 저는 그 말을 리바이한테 하고 싶어요. 내가 올라갔으면은 알파팀이 올라갔다. 그리고 내가 올라갔어도 알파팀이 올라갔다. 그래서 댓글에 엄청 웃겨요. 아니 리바이한테 저렇게 따일 거면 티그루 올려보내지. 이제 이 얘기 나오고 리바이한테는 아니 저렇게 LG한테 따일 거면 하이퍼가 출격하는 게 나았다. 네, 지금 이런 댓글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사실상 논란이 있었잖아요. 뭐 판정이 뭐 편파 판정이네 뭐네 하면서 있었는데 이제 근데 저는 그게 사실 논란될 게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많이 아팠잖아. 인정을 하는데 채점 기준 1번이 데미지야. 선수로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것 자체가 에러다. 선수라면은 본인이 박혀있던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박혀있던 거 인정하잖아. 그래서 심판들이 결국에 나한테 승리를 줬다. 근데 이제 데미지가 1순위로 따졌으면은 너가 올라가면 안 됐다니까 그게. 그거를 나한테 따지면 안 너 된다고. 아파가지고 빡세다, 감기 걸린다, 몸살 걸린다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 몸살이 왔어. 맞아가지고. 그래서 얌바 따인 거구나. 그래서 양반을 따였어. 아. 하지만 그 경기 내용은 내가 이긴 게 맞다. 아 데미지로 따졌으면 내가 이긴 게 맞지. 난 안 아팠는데? 데미지는 난 당연히 밀리터리 프레스 150kg에 당한 것 뿐이지. 그 밀리터스 150을 못 밀었잖아 너가. 그걸 밀고 이겨냈어야지. 밀리터리 프레스만 한 150kg 미나봐. 남자는 어깨. 너가 하이킹 맞고 아프다, 바디 맞고 아프다 이러고 있던 거 난 데미지가 들어온 게 없었다니까. 난 널 거기에 푸시하고 어깨빵 치면서 누가 코피 흘렸어? 야 어깨빵도 한 대 맞았지. 그거 한 대 맞고 내가 고개 바로 돌려서 붙여가지고. 나 피 흘렸어? 근데 너 코피 질질 싸고 있었잖아. 너는 내상을 많이 입었잖아. 너 MRI 그때 뇌 CT 찍었으면은 하이퍼 선수는 이거 은퇴하셔야겠는데요? 이게 나왔다니까. 항상 패배자가 많이 많습니다. 야, 자, 지금 잠시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두 분이 흥행의 요소다. 이건 팩트입니다. 일단 두 분 굉장히 지금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재밌고요. 제가 끊을 수밖에 없는 게 기억하십니까? 국대수련원에서 두 분이서 경기한 시간보다요. 경기 끝나고 말싸움한 게 더 긴 거 알아요? 너 근데 좀 애매하게 강하다? 아 리바이가 말해봐. 누가 이긴 것 같아? 누가 더 아파 보여? 코피만 빼봐. 지금 누가 더 아파 보여? 둘 다 비슷해? 기억이 저희가 나지 뭐 않습니다. 펄집하는데 진짜 귀에 피가 나는 줄 알았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 강당 들어갈 때까지 그냥 잘 기억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게 1년 지나면 리셋돼가지고 그러니까 대단해요. 1년이 지났는데도 만나자마자 또 연장전 가십니다. 지금 말싸움을. 그 정도로 논란이었던 경기를 이번에 진짜 프로글러브 끼고 불컵 룰로 공식적으로 정정당당하게 둘 다 풀컨디션인 상태에서 승부를 보는 겁니다. 저는 풀컨디션이죠. 저도 풀컨디션. 하지만 티그로가 과연 풀컨디션일까? 이게 해명해봐. 미쿠루 그 씹새끼 때문에 경기가 빠그라져가지고 저는 이미 감량을 한번 해놓은 상태였고 전 개체 실패한다. 그럼 보쿠랑 맞짱 뜨겠습니다. 아, 복구군이라. 딜도로 한 대 더 맞을게요. 개체 실패하면 브레이킹 다운 해체해야 됩니다. 아, 브레이킹 다운 출전권을 마음대로 하시죠. 그거 하이퍼가 뺏어가야 됩니다. 아, 본인이 나가겠다. 네, 개체 실패하면. 이기면 장땡이라며 씨발로마. 이기면 장땡이다 개새끼들아. 개체 실패하면 벌을 받아야 되고 혼자 질질 짜면 안 된다. 그럼 이게 합리적 걱정이긴 합니다. 왜냐면 제우스 FC 타이틀전 때도 그 원래 개최 실패 안 했으면 지금 챔피언이었는데 그렇죠.
아 그때도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한 달 텀으로 감량을 하는 건데 지금 몇 킬로예요? 아, 너 여기서 빵 먹었다고 지금 나한테 좀 우빵 잡는 것 같은데 나도 여기 오기 전에 임마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먹었어. 아니 말을 많이 했더니 좀 당이 떨어지네요. 저는. 와 지금 2주일 남았는데 줄까? 먹을래? 갖고 와 갖고 와. 먹어. 말려요 이거 먹어. 되는 먹어. 지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어. 다 먹어. 너 지금 밑장 숨기지 마. 다 먹어. 입에 다 넣어. 이거 지금 남겼어, 너 지금. 이게 뭐야 먹다 말아. 일단 그래도 저는 티그로 선수를 또 믿는 게 지금 주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쵸. 야 브레이킹 다운 편들이 또 흥행에 성공했고 그 흥행을 주도했던 인물이 또 티그로기 때문에 저도 데뷔전을 또 이런 티그로 선수와 같은 이 주가가 높은 선수와 하게 돼서 같이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넌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고마워. 너가 어떻게 나랑 싸우냐? 고마워. 벤턴급 데뷔전인데 임마. 또 덕분에 이렇게 또 블랙 컴뱃 넘버링급 대회에 또 데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넘버링급 때 데뷔를 합니까? 아니 여기 티그로도 하물며 우리 그 챔스 송내 본관에서 할 때 그 1세대 초대 챔스 포맷 때부터 뛰었거든요. 아, 그때 만난 게 이제 우리 개미지옥 UFC 이창호. 되게 높은 선배님이셨네요. 네. 그 선수랑도 가장 잘 싸웠다. 그러고 군대를 들어갔다가 나와서 딴 데 안 가고 의리 있게 불컴으로 복귀해서. 저는 검정님의 개입니다. 불견이십니까? 네. 그거는 아마 바이퍼 선수가 제일 잘할걸요? 물어봐 하이퍼. 안 친해가지고. 안 치네. 확실히 티그로와 바이퍼는 이 충신 라인입니다. 저 하이퍼도 그 라인에 합류하겠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저 지금 양말도 블랙 컴뱃 양말 신고 왔습니다. 바이잭 블랙컴뱃 양말. 바이잭 블랙 컴뱃 양말 하나. 이거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걸 또 실제로 실생활에서 신고 다니기 또 대단하시네요. 저 충신입니다. 야, 너 양말 못 신었어. 나 오늘 나이키 신긴 했는데 오늘 아침에 운동할 때 바이잭 신으셔야죠. 오늘 아침에 운동할 때 바이제 양말을 신고 말로만 충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위증이야. 바이퍼 선수는 경기를 많이 뛰면서 뭐 받은 게 많을 거예요. 저는 제가 입는 파이트 쇼츠, 양말, 바람막이 싹 다 내 돈 내산. 팝업 스토어 오픈런 싹 달려가가지고 싹 잡고 펀치기에 딱 치고 이벤트까지 다 참여할 정도로 저는 충신입니다. 생각보다 팬층이 좀 없는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저는 팬분이 이제 구찌 팔찌도 막 선물해가지고 이게 딱 착장을 하고 왔는데 신발도 선물 받은 구찌 신발 신고 왔습니다. 와, 진짜 잘 나간다. 스폰남이야? 스폰남이야? 너 식사 데이트도 해주지. 솔직하게 말해.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의심이 좀 되는데? 충신이어도 실력이 안 되면 넘버링급 때는 세우지 못합니다. 제가 공정하기 때문에. 예, 근데 두 분 굉장한 퍼포먼스 최근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모였고요.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 하이퍼한테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바이퍼 선수가 제가 요번에 오퍼를 드리는데 마찰이 있었어요. 저랑 있진 않았고 이제 헤드 코치님 유저 씨랑 있었어요. 인디언 킹이랑 너가 확실히 2달 또는 최소 6주 정도 준비를 정확히 잘 해서 싸웠으면 좋겠어. 후회 없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또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 그런데 그 논리를 티그로랑 붙을 때도 똑같이 적용하면은 제가 지고 들어가잖아요. 티그로랑 벤턴급에서 매칭을 하면. 분위기가 이상해. 내가 너한테 예. 6년을 그렇게 해주고 재워, 밥 먹여, 운동시켜, 공짜로 기술을 알려줘 해가면서 내가 너를 또 설득시켜가면서 시합까지 하려니까 또 갑자기 열이 한번 받았는데 솔직하게 너 진짜 너 나중에 너 같은 애들 만나야 되는데 다시 이제 가라앉혀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바이퍼가 지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이 정도 안 되죠. 바이퍼가 지는 거예요. 바이퍼가 지는 거지 미친놈아. 어떻게 선수가 그럴 수가 있죠? 이해가 안 가네.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인디언 킹하고 싸우고 싶다. 이제 그러는데 이제 저는 바이퍼한테 티그로랑 싸우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영상 댓글에 보니까 검정이 티그로를 띄우기 위해 바이퍼를 제물로 바치려는 거다. 이런 댓글이 많은데 하이퍼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시나요? 하이퍼는 이런 하입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관찰하고 분석을 했거든요. 이거는 티그로를 믿어주는 게 아니라 바이퍼를 위해서도 아니고 티그로를 위해서도 아닌 블랙 컴뱃 팬분들한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매치업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객관적이시네요. 그럼요. 티그로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영상 보셨죠? 제가 바이퍼한테 오퍼하는 영상. 유저 씨랑 싸우던데 바이퍼는 어디 헤드 코치한테?
이거 전 인정 못합니다. 미스터 솔리드한테 감독님한테 안 그러시나요? 절대 안 그러죠. 저는 되려 감독님께서 너 그래도 좀 이따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그 제가 듣기로 그 미스터 솔리드 감독님이 중간 협을 만든 게 이 티그로를 봉인하기 위해서다 라는 그런 문의를 받았습니다. 해명하시죠. 근데 티그로가 갑자기 자기 통수 치고 어디로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 협 딱 창설하고 계약서를 쓴 거다. 저는 호랑이 새끼입니다. 뱀 새끼랑 달라요. 근데 원래 호랑이 새끼가 고양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핥히고 계약서 이렇게 찢은 다음에 탈주. 일명 준서해 버린다 라는 그런 소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주변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제가 길게 해명하지 않아도 제 주변 분들이 알아서 인증해 주실 겁니다. 근데 이랬는데 인증이 없으면 인증이 없으면 더 열심히 살아야죠. 제가 결과물을 만들어서 증명하면 되는 거죠. 티그로 아까 개라고 했잖아요. 이제 본인은 진돗개다. 라고 이제 저는 집 지키는 개입니다, 진짜. 근데 왜 닉네임이 티그로예요? 알잖아요. 가슴에 뭐가 있는지, 내 심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야수의 심장이 어떻게 있는지. 마이크하기 좋네요, 두 분 다 역시. 하이퍼 맞아봤으면서 왜 저럴까, 진짜?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어땠어요? 그 티그로 오퍼를 받는 바이퍼의 모습을 봤을 때 이제 하이퍼는 관련 없으니까. 굉장히 골똘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하이퍼가 맞고 아파하고 몸살 오는 거 보니까 바이퍼가 이제 난 안 되겠다 했는데 이제 약간 좀 등 떠밀려서 나온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기는 하죠. 그래서 결국 바이퍼는 티그로와 안 싸우기로 했습니다. 유저 씨랑 대판 싸우고 그냥 탱크랑 싸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이퍼가 나온 겁니다. 대타 출동을 해버렸더라고요. 바이퍼한테 굉장히 고맙네요. 자기가 끝까지 탱크 기다리겠다고 해서 바이퍼는 기다리라 했고 하이퍼가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덕분에 아주 좋은 기회가 오게 됐네요. 또 빨간 머리네요, 약간. 예. 또 노란 머리고.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팬들은 뭐 하이퍼가 티그로한테 죽는다 뭐 이런 댓글이 좀 더 많아요. 근데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대 수련회 때 싸웠을 때 오히려 하이퍼가 더 불리했다. 왜냐면 하이퍼는 평차가 낮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팬분들한테 그걸 얘기해주고 싶었다. 마냥 티그로가 유리한 매치만은 아니고 공정한 매치다. 저는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느낀 게 이제 결국에 하이퍼 티그로 국대 수련원에서 이긴 건 난데. 그러니까 제가 그것까지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불리했는데 이겼잖아요. 그쵸. 왜냐면 티그로는 그때 감량을 사실 덜 하고 나와서 완전 풀체, 평체 싸운 거고. 그 개최하고 리게임까지 하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거 목말라서 마신 거야. 리게인 한 게 아니라. 옛날 선배님 오디션 했던 그런 것들 들어보면은 원래 오디션 할 때 그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됐대요. 같이 맛있게 먹으실 분 딱 두 분만 모을게. 딱 두 분. 원래 안 되죠. 그래서 일렀잖아요. 예, 제가 일렀죠, 그래가지고. 하이퍼가 그때 일렀거든요. 그래서 내 삼립폭덕. 여러모로 서로 쌓일 포인트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는 오히려 하이퍼가 불리했는데도 이겼다. 어찌됐든. 근데 이번 프로룰로 싸우면 오히려 감량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건 이제 티그로고. 근데 저도 이제 아까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살이 이미 빠져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먹을래? 나 배불러. 목 막혀. 난 먹으려고.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벌써 왜 불러?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밸런스가 맞다. 근데 또 여기가 이 머리가 복잡해지는 게 티그로가 댓글을 달았어요. 야, 빵글러브 끼고도 그렇게 해롱해롱 거리는데 이거 프로 글러브 끼고는 가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써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좀 헛배운 게 그 글러브 온스 차이는 그게 크게 없습니다, 이게. 헛배웠다. 헛배웠습니다. 미스터 솔리드 감독님을 저격하시는 거군요.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이론을 그렇게 배웠다면은,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분한테 배운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그냥 글로 싸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사실 그 글러브 온스가 16이든 10이든 8이든 그냥 펀치 센 사람들은 그게 다 박혀요, 데미지가.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날조가 돼 있는 글이었다, 그게. 확실히 데뷔전이 맞네요. 프로글로브로 덜 맞아봤나 봐요. 뭐 이번에 맞아보면 다르다는 걸 알겠죠. 주장이 다르네요. 좋습니다. 이번 경기 보면 알겠네요. 그럼요. 원래 이만큼 있던 게 이만큼으로 줄어들면 그때 맞고 부러져야 될 게 안 부러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요만큼 있던 걸로 이렇게 때리면은 본인 손이 부러지지 않을까, 오히려. 나는 너랑 하면 야차로 해도 내 주먹은 부러지지 않아. 네 얼굴이 부러지지. 근데 뭐 하이퍼 타격가잖아요. 복싱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그죠? 복싱 스페셜리스트. 맞아요. 근데 리바이랑 하는 거 보니까 잘하더라 너. 확실히 타격가라 이 안바 방어에 약하더라고요.
바이퍼는 안바방어 잘하거든요. 그 탱크한테 따인 이후로 잘해요. 근데 하이퍼는 확실히 타격가인 티가 났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 좀 타격전 하겠네요, 둘이. 아 제가 그 누구한테 들었는데 여기 또 화끈한 타격전 해가지고 명경기 나오면은 그 보너스가 그렇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바이퍼 우망이 가져갔죠. 그래가지고 그걸 듣고 나서 보너스 한번 노려봐도 되겠다. 그때 얼마 받았죠? 바이퍼 우망이? 제가 듣기로는 700만 원 받았었다고. 와, 7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지금 환율이 더 올라가서요. 그때 달러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입맛을 다지고 있네요. 또 그러면은 바이퍼의 보너스처럼 본인이 아 노려야죠. 또 예. 근데 어떡하지? 넌 레슬러가 될 것 같은데. 많이 레슬링에 당했었나 봐요. 뭐 어차피 뭐 태클 치다가 끝날 것 같은데 너? 근데 저는 사실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저는 좀 기분파여가지고 그 순간순간의 느낌대로 좀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나랑 비슷하네 그런 점은. 그럼 그날 7월 26일에 케이지 올라가 봐야 안다. 아 그렇죠. 근데 목표는 화끈한 경기다. 두 분 경기는 뭐 저뿐만 아니라 팬들도 많이 기대하는 것 같고 또 기다리는데 하루하루 기다리는 게 팬들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맛보기 한번 가봅시다. 아 좋죠. 블랙 테이블들의 미니게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경기 임박하고 하는 프로모션에서는 미니게임을 안 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수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니게임을 하기 싫으면 카드를 깔 때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 미니게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섞겠습니다. 종목은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난 다치기 싫다. 근데 기선잡은 하고 싶다. 그러면 뜬금없는 거 그냥 나 팔씨름 이렇게 해도 되고 눈싸움 해도 되고 다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 깔 때는 라운드 수, 그리고 세 번째는 각 라운드당 몇 분 할 건지 뭐 몇 초 할 건지 그렇게 시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먼저 하실 건가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먼저 원하는 종목 말하고 뒤집으시면 됩니다. 복싱. 야, 좀 높은 숫자인 것 20일. 야, 타격감입니다, 역시. 자. 묵집바 22. 와! 묵집바 이겼어, 22. 네, 와. 묵집바. 자, 종목은 묵집바. 묵집바는 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몇 판 할 건지 정하는 겁니다. 자, 티그로가 먼저 까겠습니다. 3판 2선. 단판. 와, 티그로가 앞서가고. 승리의 기분이 나한테로 넘어오는 이건 거지. 조작입니다. 자, 3판 2선 묵집바. 이거는 초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픽스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싱 했었어야 되는데. 왜 복싱 안 빠져주고 묵집바 했나요? 어차피 쫄았습니다. 아까 하이퍼가 했던 말을 곡 집어서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주먹이 무거우면 뭐 16온스든 12온스든 빵글러브든 프로글러브든 뭐라 얘기 많았는데 오늘 뭐 미니게임 하면 16온스 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16원. 아니 뭐 맞고 부상당해가지고 못 나온다고 2주 뒤에 골골거리고 있을 바에 묵집바로 그냥 가볍게 놀아주고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쫄았다는 말을 이렇게 길게 돌려 말하고 있습니다. 너랑 경기하는데 사람들 많이 기대해 주시는데 빠그라지면 사람들이 그냥 기대해 주니까 여기서 복싱으로 좀 끌어올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 묵집바로 이긴 사람이 아마 그날 경기도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 같은데요? 자, 저 말이 5분 뒤에 후회될 겁니다. 좋습니다. 난 내가 같은 말 후회 안 해! 제가 봤을 때 지금 감량을 많이 해서 기운이 없어요. 너가 준 초콜릿 먹고 당 찼다! 지금 나랑 복싱하면은 체력 없어가지고 못 때릴까봐 벌써 시그널 떴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심리전 엄청난데요. 그래도 묵집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묵집바만큼의 또 심리전이 없잖아요. 타격가들끼리의 묵집바는 사실상 수싸움이거든요. 묵집바 MMA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메카니즘. 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집바. 이 새끼 남자네. 확실히 타격가야 너. 이 새끼 너 이건 인정이야. 무게. 어이? 새끼 봐라. 안 움직여. 무게. 어이? 이 새끼 봐라. 빠이 묵 오, 이겼습니다. 1승 했습니다. 1승 거뒀습니다. 1대0. 1라운드 내줬다. 아, 묵지빠. 아씨. 기집애처럼 굴 거야? 아, 나 좀 푸시 같은 면이 있어. 무게했지. 와. 야, 이거는 약간 너도 살짝 애견 나왔다. 아니? 난 끝까지 묵할 줄 알았는데. 심리전이라니까. 방금 약간 준비 동작 없는 투였어요. 아, 마지막 3라운드를 누가 한번 가져가 볼까? 자, 티그로 선수가 이겼기 때문에 구호 잡습니다. 묵지빠.
묵지빠. 빠이 빠이 묵. 하이퍼가 그래도 이 카드 숫자는 밀렸는데 정작 미니게임에서 승리했습니다. 5분 전에 본인이 말했어요. 이 미니게임이 이기는 사람이 경기 결과도 좋을 거라고. 너 호랑이 기운 좀 더 내야겠다 넌. 걱정하지 마. 그거 물어보겠습니다. 하이퍼 만약에 좋은 기운 가져가서 좋은 결과까지 나와서 이겼다. 자, 다음 행보 어떻게 되십니까? 또 티그로의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티그로가 피카츄라는 웨인을 노리고 있더라고요. 그 웨인을 제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그로 하이퍼 7월 26일 아래 경기는 이겼어 본인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뭐 항상 일편단심 기다리고 있습니다. 루키를. 루키 둘 다 루키를. 리키 잡고 루키 잡고 뭐 다 잡는 거죠, 제가 일본인들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자 질문 있으신가요 저한테? 혹시 저희가 1경기인가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저는 항상 프로모션 하는 거 보고 정합니다. 좋습니다. 과연 몇 경기에 배치가 될지 7월 26일 날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심리전에서는 하이퍼가 앞서지만 케이지에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했을 땐 누가 이길 것인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학생축구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